런던 한복판에 한글이 새겨졌습니다. 토트넘 하이로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 한가운데 태극기와 함께 말이죠. 해리 케인도 레들리 킹도 받지 못한 특별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세워진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케인의 벽화가 철거된 그 자리였거든요. 누구도 쉽게 채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남자가 마침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수가 아닙니다. 작별을 위해 마지막 단 한 번 그라운드를 밟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토트넘은 그를 위해 선수단보다 먼저 피치에 나설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흥민의 벽화가 케인의 자리를 뒤덮은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스포츠의 시몬 스톤입니다. 손흥민의 복귀를 앞두고 저는 토트넘 하이로드 근처 벽화 제작 현장에 서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런던 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거대한 벽면 위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 이름은 이제 영국 축구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공식 발표한 지 엿새째 되는 날, 벽화 제작팀 머월스는 마지막 도색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레들리 킹과 해리 케인의 벽화를 담당했던 바로 그 팀이더군요. 그들의 손놀림은 정교했고 벽면 위 손흥민의 표정은 점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몬, 저기 좀 보세요. 현장을 함께 취재하던 크리스 콜린 기자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엔 두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포즈였고 다른 하나는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뒷모습이었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 그날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벽화 속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의 뒤편엔 영어가 아닌 한글로 손흥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10년을 뛰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함께 새겨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벽화에 들어갈 사진은 손흥민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팬자문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10년의 세월을 함께한 레전드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벽화의 위치였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비어있던 그 자리에 손흥민이 들어섰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그의 업적은 숫자만으로도 증명됩니다.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자, 그리고 해리 케인과 함께 만든 역대 최다 듀오 기록. 모두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들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벽화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손흥민이 직접 이곳을 찾을 겁니다. 10년 만에 진짜 작별, 그 순간을 위해 런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소니의 마지막 무대였던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군요. 6만 6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모두 한 사람만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32분 교체보드가 올라갔습니다. 7번 손흥민, 경기장 전체가 기립했고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다가와 포옹했고 팬들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는 한국 땅에서 끝났습니다. LAFC와의 계약 일정상 즉시 미국으로 떠나야 했기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팬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클럽과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로만 작별을 고한다는 건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밟지 못했고 북런던 거리를 함께 걸었던 서포터들과 눈을 마주치며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8월 중순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보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저 역시 그 영상을 취재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화면 속 그는 말을 이어가다 멈췄고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상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1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MLS에서 맹활약했습니다. LAFC 정규 시즌 10경기에서 9골 3도움,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하면 13경기 12골 4도움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에 이은 유니폼 판매 2위, MLS 전체를 뒤흔든 임팩트였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승부차기로 패하며 시즌이 끝났습니다. 시즌 종료 직후 손흥민은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다시 찾고 싶다고, 팬들을 직접 만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12월 3일 토트넘 구단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12월 10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맞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킥오프 전 선수단 입장보다 먼저 그라운드에 나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미완의 작별이 드디어 런던에서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토트넘 훈련장 인근 카페에서 저는 구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방문 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초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더군요. 토트넘이 준비한 건 레전드를 위한 특별한 예우였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전은 12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킥오프됩니다. 통상적으로 양팀 선수들은 경기 시작 10여 분 전 터널에서 나와 그라운드로 입장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선수단보다 먼저 피치를 밟게 됩니다. 구단 측은 이를 공식 작별 세레모니로 기획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은 6만 2천 명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토트넘은 5경기를 치러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16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승점 싸움이었지만 팬들의 관심은 경기 결과만큼이나 손흥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손흥민이 센터서클 부근에 서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직접 육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뒤 10년간 함께했던 팬들에게 보답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의 작별식이 토트넘 역사에서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레들리 킹이나 해리 케인조차 이 정도 규모의 공식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케인의 경우 바이엘은 뮌헨으로 이적한 후 영상 메시지로 팬들과 작별했을 뿐입니다. 선수단 입장 전 단독으로 그라운드에 서는 건 그만큼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홈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합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단 3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 무승이라는 부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선 손흥민의 방문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그의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감정이 북받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클럽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보내준 사랑과 응원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직접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경기 전 그라운드에 홀로 서는 손흥민의 모습을, 6만 관중의 함성을, 그리고 그가 흘릴지도 모를 눈물을 상상했습니다. 하루 뒤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주는 마지막 무대, 그 위에서 펼쳐질 진심 어린 작별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8일 오후, 토트넘 하이로드의 벽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제작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팅 작업이 한창이었고 손흥민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벽화 속엔 3가지 상징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그려진 건 찰칵 세리머니 장면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포즈, 손흥민의 시그니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보여준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27골을 넣으며 수없이 반복했던 세리머니. 이제 그 모습이 런던 거리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의 뒤편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3글자였습니다. 영어 알파벳 손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서체로 선명하게 새겨진 한글 이름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대한민국 손흥민으로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또 다른 장면은 트로피를 든 뒷모습이었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허리춤에 태극기를 두르고 있었고 두 손으로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그의 모습은 토트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5년 5월 더블린의 에비바 스타디움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07-2008 시즌 리그컵 이후 17년 만의 우승이었고 유럽 대항전은 1983-1984 시즌 이후 41년 만의 정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였습니다. 폭죽 타이밍이 맞지 않아 손흥민은 트로피를 2차례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이 벽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손흥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유럽 대항전을 한 구단의 주장 자격으로 우승해 트로피를 가장 먼저 가장 높게 들어 올렸던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끈 선수는 3명뿐이었고 손흥민이 그중 한 명이 됐습니다. 벽화 곳곳에는 손 세븐 스퍼스 레전드라는 문구도 새겨졌습니다. 제작팀은 마지막 손질을 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손흥민이 직접 이 벽화 앞에 설 겁니다. 한글 이름과 태극기와 트로피, 이 세 가지 상징이 담긴 벽화 앞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토트넘 하이로드를 걷다 보면 레전드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레들리 킹의 벽화가 있고 한때 해리 케인의 벽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여름 케인의 벽화가 제작되던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구단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운 직후였고 토트넘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벽화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벽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구단을 떠나 다른 팀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를 계속 기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벽화는 철거됐습니다. 그 빈자리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바로 그 자리에 손흥민의 벽화가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상징적인 변화로 해석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 두 선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토트넘의 황금기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둘이 만든 공격 조합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합작골 기록인 나시즈 골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지만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3년 여름 바이에른으로 떠났고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았고 2024-25 시즌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케인이 떠난 자리를 손흥민이 채웠고 케인이 이루지 못한 우승을 손흥민이 완성했습니다. 케인의 벽화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손흥민의 벽화가 세워진 건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저는 토트넘 팬 채널 틱 액센트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케인과 손흥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우승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과 함께 우승했다고 말입니다. 토트넘 서포터들에게 어떤 선택이 더 가치 있는지는 명확했습니다. 물론 케인의 업적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였고 266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른 방식으로 토트넘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그리고 무엇보다 주장으로서 17년 무관의 굴레를 끊어낸 우승이었습니다. 벽화의 위치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토트넘은 구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선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 기록보다 우승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이야말로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레전드라는 겁니다. 케인의 자리를 손흥민이 이었고 이제 그 벽화는 영원히 그 자리에 남을 겁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건 감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도 증명되는 업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트넘 구단 아카이브를 뒤지며 그의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 이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10년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따로 떼어내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손흥민은 127골 7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27골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16위, 71도움은 17위였습니다. 골과 어시스트를 합친 198개의 공격 포인트는 13위에 해당했습니다. 역대 상위 20위 안에 골과 도움 모두 이름을 올린 선수는 7명뿐이었고 손흥민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웨인 루니,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앤드류 콜, 테디 셰링엄,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과 함께 이 명단에 오른 선수들은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했습니다. 2015-2016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손흥민보다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살라와 케인 단 2명뿐이었습니다. 2021-2022 시즌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23골이었습니다. 살라와 공동 수상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고 지금까지도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는 벌리전에서 터뜨린 72m 원더골로 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시작해 상대 골문까지 달려가 마무리한 그 골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아시아 선수 최초였고 현재까지 유일한 기록입니다. 케인과의 합작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함께 만든 골은 나래 11개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공격 조합 중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었고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악몽 같은 듀오였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은 개인 기록을 넘어선 의미를 지녔습니다. 토트넘이 2007-2008 시즌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들어올린 트로피였고 유럽 대항전은 1983-84 시즌 이후 41년 만의 우승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결승전을 치렀고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끈 선수는 3명뿐입니다. 손흥민이 그중 3번째였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아시아 선수 전체로 봐도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한 구단의 주장 자격으로 우승, 트로피를 가장 먼저 가장 높게 들어 올린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10년은 단순히 오래 뛴 세월이 아니라 매 시즌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며 기록을 쌓아온 시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4의 5의 4경기라는 숫자 뒤에는 부상과 싸우고 경쟁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성장한 한 선수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후 토트넘 SNS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구단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통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발표 게시물에는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동료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자신의 SNS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주장단으로 활동했던 그는 재회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역 선수들뿐 아니라 은퇴한 레전드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팬자문위원회 회원들과의 만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벽화 제작 과정에서 구단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을 어떻게 시각화할지,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수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벽화 속 한글 이름과 태극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영구적으로 새겨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SNS에는 이런 한국 선수는 없었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이탈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공식 스토어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장 관중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스타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복귀는 구단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 무승부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팬들의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레전드의 귀환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도 손흥민의 복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탁월한 캐릭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환송식이 환상적이었다며 런던에서도 뜨거운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또한 손흥민 이탈 후 토트넘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채우면서 이전에는 가려졌던 선수들이 빛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워낙 큰 존재였기에 가능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라운드를 다시 밟습니다. 팬들이 만든 현수막이 경기장 곳곳에 걸릴 예정이고 특별 제작된 영상도 대형 스크린에 상영됩니다. 구단과 팬 그리고 손흥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벽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토트넘 하이로드에 서서 거의 완성된 벽화를 바라봤습니다.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 그 뒤로 새겨진 한글 이름, 그리고 태극기를 두르고 트로피를 든 뒷모습,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벽화를 올려다보고 사진을 찍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트넘 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거리를 지나는 누구라도 이 벽화 앞에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건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했던 땀과 눈물이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트로피 뒤에는 10년간 쌓아온 신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여름 레버쿠젠에서 온 23 청년이 처음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낯선 리그에서, 낯선 언어로, 낯선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벌리전 72m 원더골, 2021-22 시즌 23골로 차지한 득점왕, 그리고 2024 이컨디보 시즌 주장으로서 들어올린 유로파리그 트로피까지. 매 순간이 역사였고 매 시즌이 레전드를 향한 계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식 스토어 판매량 감소, 경기장 관중 수 하락, 그리고 최근 5경기 무승. 숫자가 증명하듯 손흥민이라는 존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내일의 재회는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내일 새벽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라운드를 다시 밟을 겁니다. 선수단보다 먼저 피치에 나서서 6만 관중 앞에 홀로 설 겁니다. 서울에서 시작됐던 미완의 작별이 런던에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영상 메시지로만 전했던 고마움을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별은 짧을 겁니다. 몇 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길게 남을 겁니다. 이 벽화는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토트넘 하이로드를 지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한글로 쓰인 이름을 읽고 태극기를 확인하고 그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손흥민은 이제 런던 한복판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해리케인의 자리를 이어받았고 레들리 킹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전드 중 한 명으로 21세기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겁니다. 저는 벽화 앞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질 수 있고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팬들에게 그리고 축구에 보여준 진심은 이 벽화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일 새벽 런던에서 역사가 완성됩니다. 10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다시 이곳에 올 겁니다. 지금까지 시몬 스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새겨질 한글 이름과 태극기, 케인의 자리를 이어받은 벽화, 그리고 선수단보다 먼저 그라운드를 밟을 특별한 예우까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이라는 숫자 뒤엔 10년간의 땀과 눈물이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트로피 뒤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미완의 작별이 내일 새벽 런던에서 완성됩니다. 6만 관중 앞에 홀로 서서 마지막 인사를 전할 그 순간, 10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이로드에 영원히 새겨진 그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 손흥민이 축구종가 런던에 남긴 유산,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